유럽은 이제 오랜 축구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 뿐더러 최고의 선진 유소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 국가입니다. 네덜란드에는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과 같은 거대 시장을 인접해 있는 나라인데 마치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 중동과 같은 거대 축구 시장을 함께 안고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이 과정에서 독자적인 그들만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해결책의 비밀은 알려드리기 전에 네덜란드라는 가장 작은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축구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요한 크루이프, 그리고 또 반 바스텐, 최근엔 반데사르 선수까지 이러한 유명한 선수들이 인구 2천만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비밀은 아약스의 유소년 축구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그 비밀을 조금 더 자세히 파헤치기 위해서 아약스의 훈련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기 풍선이 부러져 있는 이곳에서 그냥 뒹굴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바로 즐기면서, 그리고 축구는 그들에게 그냥 단지 즐거움일 뿐이지 그들이 집착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아약스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은 학부모 제이크 씨와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도자와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국내 지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의사소통적인 측면에서 아쉬움을 나타내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권위적인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다가가기가 쉽지 않고, 하지만 이들에게 지도자는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찾아가서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실수를 해도 그들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거 진짜 좋은 시도였어. 다음번에는 이 시도를 이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보자. 이렇게 친절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좀 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제이크 씨와 인터뷰를 하면서 한 가지 가장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제이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약스라는 팀을 응원하고 있는데, 아약스 같은 경우는 매년 좋은 선수를 배출해내지만 항상 네덜란드라는 작은 시장에 갇혀있기 때문에 주변의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좋은 팀들에게 항상 좋은 선수를 팔아야 하는 운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팀에 대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팀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자신들이 떠나도 새로운 자리를 또 다른 새로운 스타들이 메꿔줄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이 핸드메이드로 길러낸 선수들이 그 자리를 메워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기성용 선수는 FC 서울의 유니폼을, 그리고 구자철 선수는 제주 유나이티드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지금 보면 상당히 엑대에서 몰라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은 사실 하늘에서 떨어진 스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리그에서 직접 배우고 잘하고 길러나갔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축구 팬들이 이러한 팀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때 이런 스타는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우리도 네덜란드처럼 월드컵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 팀의 주장을 맡고 있던 아약스의 마지막 전설인 프랑크 데보시를 만났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약스 감독을 맡으면서 아약스의 다시 한번 전성기를 이끌다고 평가받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아약스의 훈련 시간은 짧다고 알려졌는데 그 이유를 아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프랑크 데버 감독이 말하는 것은 아약스의 훈련 시간이 짧은 이유는, 특히 어린 친구들의 훈련 시간이 짧은 이유는 이들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주일에 3번만 훈련을 하게 하고, 그 훈련도 아까 보시다시피 그냥 자유롭게 즐기는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한민국 축구 피라미드의 가장 하부 구조인 유소년 축구와 아마추어 축구의 어린이들이
조금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의 꿈이고 저의 임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쾰른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쾰른 지역에는 이제 수많은 축구 클럽이 있고 이제 무엇보다 저희가 만나고자 하는 마쿠스 한님이라는 에이전트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독일 쾰른으로 갔습니다. 네, 독일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데스리가가 있고 또 유소년 축구 행정 시스템이 가장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장소이기도 해서 이제 많은 배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쿠스 한님과의 인터뷰 그리고 독일 유소년 축구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축구와 학업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많은 학업을 이제 경시하고 운동만 하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운동부가 있으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만 이렇게 잠시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독일은 절대 그런 행정체제가 있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구 선수로서 설령 축구 선수가 못 되더라도 백그라운드, 그 다음 직업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축구 선수에게 반드시 공부를 요구하는 나라가 이제 독일입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마쿠스 한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유소년 축구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개편돼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꿔나가야 될지 저희는 이제 알 수 있었고요. 마쿠스 한님께서 또 저희한테 강조하신 점이 축구를 통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운동선수가 되기 위한 기억을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좀 안 좋은 기억이 많이 많은데요. 이제 지도자의 부탁, 이제 뭐 군대식 시스템, 굉장히 이제 강압적인 훈련, 성적 위주의 시스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마쿠스 한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독일과 한국을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마쿠스 한 씨가 이제 저희한테 말한 것은 이제 반드시 이제 유소년 축구를 즐기면서 그리고 성적 위주가 아닌 이제 지도자가 이제 유소년 축구 그 리그에 대한 성적 압박을 벗어날 수 있게 이제 즐기면서 하는 축구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선수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굉장히 성적 압박에 목매다는 경우가 많은데요. 독일은 이제 지도자에 대한 이제 자유권, 이제 성적 압박에 대한 것을 이제 좋은 선수를 뽑기 위한 압박으로 변환시켜서 그런 선진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저희는 독일 쾰른 지방에서 마쿠스 한님과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FC의 구단입니다. 이 유니폼을 한국인 선수가 입고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실 텐데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바르셀로나 FC 유소년 클럽에 입단에 성공한 정인성 씨입니다. 우리 팀가이스트가 주목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을 만한 박주영, 기성용, 구자철 그런 엘리트를 위한 그런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제는 세계로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지만은 축구선수가 되지 못했던 아이들에 대한 그런 처우나 그들을 위한 배움 방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두 대학생이시니까 수능 공부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박지성 선수, 이청용, 기성용 이런 선수들은 수능으로 치환을 하면은 서울대 의대를 붙은 그런 확률에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9%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축구 선수로서의 꿈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인생의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한국 축구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정인성 씨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정인성 씨는 축구 선수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계를 완전히 떠나지 않고 제2의 축구 선수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 어린이들이 스페인으로 유학을 갈 때 그거를 준비해주는 그런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인성 선수가 스페인에서 축구만 했던 것이 아니라 스페인 중고등학교에서 낙제받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왜 공부를 했냐면은 이 바르셀로나 구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축구를 잘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학교에서 공부를 낙제를 받으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축구를 뿐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스페인어 공부를 특히 열심히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지 스페인에서 이런 축구 선수로서 아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제가 유소년 시스템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데 특히 한국의 많은 어린 선수들이 공부를 상당히 등한시하고 지도자들이 학교 공부보다는 당장의 승부에 집중하는 그런 게 가장 해결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정인성 씨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것이 왜 문제이며 왜 해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누캄프라고 해서 이제 바르셀로나 구단의 홈구장을 갔는데요. 가자마자 가장 놀랐던 부분은 놀이기구 타러 가면은 긴 줄 있잖아요. 경기가 없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런 긴 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가봤더니 구단 투어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일정 돈을 내면은 그 구장 안에 있는 모든 시설과 시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단디장이나 관중석, 감독되지 않는 벤치, 선수들이 샤워하는 샤워장, 감독이 경기 끝나고 기자들과 기자회견하는 기자회견장, 그런 모든 부대 시설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적지 않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매우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긴 줄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바르셀로나 구단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것이 만약 부럽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너무 부럽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한국에는 이런 긴 줄을 들어선 사람이 없을까? 물론 지금 당장 K리그 구단이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해서 그런 긴 줄이 생기진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팬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한 명의 팬이 모이고 모이면 몇십 년 뒤에 좀 더 큰 부담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의 수익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팬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마음으로 K리그 구단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한국 축구가 발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제가 차후에 한국 축구를 일할 때 한국 축구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될 때 이런 게 도입된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왼쪽 아래에 있는 메가스코어라는 그런 펜샵인데요. 사람들이 생필품으로 쓰는 거를 구단 엠블럼을 붙여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유니폼이나 축구화 그런 것만 판매하느냐? 아닙니다. 시계, 신발, 잠옷, 속옷, 모자, 핸드폰, 액세서리 그 모든 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게 구단 엠블럼을 붙여서 판매가 됩니다. 이게 팬들을 위한 구단의 서비스이며 그와 동시에 구단의 수익을 증가시켜주는 그런 옵션인 것이죠. K리그 구단에는 아쉽게도 이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미약하고 그것을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런 걸 만들어도 팔리지가 않기 때문이죠. 구단의 입장에서는 수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아까 전에 구단 투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의 원리로서 팬들의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의 구단 수익이 되지 않지만은 미래의 팬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한국 K리그 구단도 저런 시스템을 만들고 잘 활용한다면 한국 발전에 위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성분에게 인기가 많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가 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를 방문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0세기 최고의 구단으로 꼽히는 그런 구단인데요. 그런 만큼 박물관을 저희가 방문했는데 자기 구단들의 정체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사진이고요. 엄청나게 큰 공간에 이런 레알 마드리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면서 좋고 부럽고 그랬지만 우리 한국 축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단에 이런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단 내에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구단에 이런 공간이 있느냐? 있습니다. 왜냐? 2002년 때 한국 축구는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피파가 규정하는 그런 큰 사이즈의 구장을 전국에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문제, 인프라적인 문제에서 해결됐고요. 두 번째로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의 축구에 이런 스토리가 있을까요? 이런 몇백 년 된 구단을 따라갈 수 있는 스토리가 있을까요? 지금은 없지만 지금 있는 작은 거를 소중히 해서 이렇게 박물관화해서 꾸며놓는다면 몇십 년 뒤에 이런 모습이 되었겠죠. 얼마 전에 홍명보 감독이 런던에서 동메달을 땄죠. 지금 그 선수들의 대부분이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K리그 소속입니다. 그 선수들이 뛰었던 지금 보면 그 선수들이 뛰었던 몇십 년 전에 유니폼, 몇십 년 전에 팜플렛 그런 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이 뛰었던 유니폼과 축구화들 그런 거를 전시해 놓으면 차후에 한국 축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수준히 해서 바꾼다면 한국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잉글랜드에서 처음 방문한 곳은 리버풀인데요. 이제 리버풀에서 리버풀의 축구팀인 리버풀 FC를 방문했습니다. 리버풀 FC 이제 구장을 방문한 후에 그 홈구장 앞에서 리버풀 그 스포츠 전문 기자인 닐 존스 씨를 만나는데요. 닐 존스 씨는 리버풀 지역 언론진 에코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리버풀 그 클럽에 대한 지식과 정보력이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먼저 멘탈리티에 있어서는
먼저 잉글랜드 축구하면 이제 피지컬 힘으로 하는 축구라는 생각이 많은데 리버풀은 이제 선수들의 멘탈리티를 팀 차원에서 관리를 해줌으로써 건전한 사고를 가진 올바른 선수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체스터라는 도시 자체가 대단한 관광지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맨체스터를 찾는 이유는 아마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맨체스터는 이제 축구라는 그 산업을 계기로 이제 맨체스터라는 도시 자체의 그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전 세계의 팬들이 이 도시를 찾게끔 만들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엔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아시아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있는데 그 대회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서울이나 전북, 성남같이 그 큰 구단들은 충분히 우리의 도시를 축구를 통해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성남이나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우승을 함으로써 분명히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를 알릴 수 있었고요. 예. 이제 런던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런던을 연고지로 하는 많은 팀인데 K리그에서는 이제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K리그 팀은 한 팀밖에 없어요. FC 서울. 근데 런던에서는 1부 리그에만 6개, 이제 토트넘이나 아스날, 첼시 그리고 6개 정도 있고 2부 리그, 하부 리그까지 합치면 70개가 될 거야 아마 30개 정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런던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한데 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제 그 시장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충분한 시장이 존재하는데도 우리가 그 시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팀을 상당하려면 서울 입성금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제 우리가 그 입성금을 조금 낮추어서 서울에 팀을 몇 개 더 만들어서 서울 더비를 볼 수 있다면 K리그에 훨씬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탐방 전에는. 탐방을 통해서 한국보다 좀 더 발전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무엇 때문에 더 좋은 선수 길러내는지, 무엇이 좋은 점인지, 그 나라가 왜 좋은 선수 길러내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차후에 제가 한국 축구에서 일했을 때 그것을 한국 축구에 적용할 만한 많은 소스를 제가 굉장히 많이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 꿈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네, 저는 이번 탐험을 통해서 사실은 한국 축구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밝은 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취재했을 때 보면 이제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원 축구와 그리고 즐길 수 있는 클럽 축구 이렇게 두 가지 비율을 봤을 때 최근 어린 선수들 사이에서는 클럽 축구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아래서부터 천천히 바뀌어 나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유럽의 모든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건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FC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미래기획단이라는 유소년 축구 그 기획팀을 창설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기성용이나 박주영 그 세대 이후에도 계속 좋은 선수들을 키워내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을 봤을 때 제가 나중에 FC 서울에서 일을 할 때 유럽의 선수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신감을 배웠습니다. 이번 탐방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축구라는 하나의 스포츠를 넘어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시각을 보고 다각도로 분야를 했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 분명 유소년 축구를 소재로 축구를 했지만은 유소년 축구 그 밑에는 그 1% 이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돈과 관련된 자본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 이제 축구와 관련된 이제 직종을 찾고 미래에 그런 일을 하겠지만은 이제 이번 탐방을 통해서 꿈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었고 더 전진된 이제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팀 가이스의 발표는 여기서 모두 마치기도 하겠습니다.